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자식들은 점점 윤경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전화 한 통조차 드물게 걸어왔고, 대화는 늘 무미건조하게 끝났다. 몇 달 만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의 말투는 분명히 귀찮아하는 기색을 담고 있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세요? 아, 건강은요?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들리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그래. 알았다. 몸은 괜찮다. 내일 열심히 해라. 대화는 단 몇 분 만에 끝났다. 윤경은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기는커녕 형식적으로 의무를 다하려는 듯한 말투에 가슴이 아팠다. 딸의 태도는 더 심각했다. 간혹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실상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 엄마, 혹시 요즘 돈 좀 모아둔 거 있어요? 제가 이번에 좀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돈. 내가 힘들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데 나도 이제 여유가 없어서. 엄마는 집도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대출받아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요즘 저 정말 힘들어요. 윤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재정적으로 의지하려는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딸은 윤경의 대답에 냉소적으로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 알겠어요. 됐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자식들의 대화에서 더 이상 애정이나 존경을 느낄 수 없었다. 그들은 어릴 적 윤경이 헌신적으로 보살피던 자식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말과 태도에서 윤경을 부모로서가 아닌 마치 필요할 때만 찾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느낌이 점점 짙어졌다. 윤경의 건강은 악화되었지만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관절염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 혼자 움직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고 병원을 다녀오는 길도 고역이었다. 그녀는 외출 대신 창밖으로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삶을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전화가 오는 날이면 윤경은 설레며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짧은 대화 후에 끝나거나 아예 다른 목적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엄마, 혹시 요즘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보셨어요? 이제 혼자 계시는 건 좀 힘드실 것 같아서요.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다. 요양원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구나. 그래도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들리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그들은 윤경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자신들의 생활에 더 편리할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윤경은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들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무관심과 냉혹함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윤경은 자식들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점점 더 냉담했다. 요즘 많이 쓸쓸하구나. 너희들이랑도 자주 보고 싶고 옛날처럼 같이 지내면 좋을 텐데. 어머니의 말을 듣던 자식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애들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어요. 엄마를 어떻게 매일 신경 써요? 현실 좀 보세요. 윤경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딸은 한술 더 떠서 대화를 끊으려는 듯 말했다. 엄마, 저희도 인생이 있잖아요. 어릴 때 다 키워줬으면 된 거 아닌가요? 이제 엄마도 알아서 하셔야죠. 윤경이 말을 잇기 어려워하자 아들은 더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엄마가 이러시는 거 솔직히 우리한테 부담이에요. 어릴 때 우리 키워주셨다고 고맙긴 하지만 그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은 아니잖아요. 윤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식들이 부모로서의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눈물을 참고 침묵했지만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감정 따위엔 관심도 없었다. 어머니가 외로움과 건강 악화로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번 묵살당하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자식들의 냉담한 태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명백한 회피와 거절로 변했다. 어느 날 윤경이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애정을 담아 말했다. 그래도 엄마가 너희를 키우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희를 위해 헌신한 세월이 있었는데 그러나 딸은 냉소적인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 그건 과거의 얘기고요. 지금은 저희도 저희 가족이 더 중요해요. 엄마도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 좀 배우세요. 윤경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자식들의 말과 태도는 그저 독침처럼 그녀의 마음을 찌를 뿐이었다. 자식들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을 때 윤경은 절망감을 넘어 무력감을 느꼈다. 어느 날 자식들이 함께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랐다. 함께 오는 일은 드물었고 예상치 못한 방문은 설레게 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어쩐 일이니? 둘이 같이 오다니 무슨 일이 있어? 엄마,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의한 게 있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의 말을 기다렸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게 이제는 너무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윤경은 크게 놀라며 손을 저었다. 요양원. 내가 왜 그런 데를 가야 하니? 이 집이 제일 편한데. 자식들은 윤경을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해 교묘한 설득과 압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접근했지만 윤경이 단호히 거부하자 점점 태도가 달라졌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우리도 자주 못 들리니까 걱정되잖아요. 요양원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간호사들이 항상 엄마 옆에 있어줄 거고 프로그램도 많아서 심심할 일도 없어요. 윤경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내가 왜 집을 떠나니? 너희 아버지랑 살았던 추억이 다 있는 집인데 여기서 떠나라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딸은 어머니의 반응에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여기 혼자 계시는 게 저희한테도 너무 힘들어요. 자주 못 가서도 미안하지만 솔직히 부담이 너무 커요.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도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윤경은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일 거라 믿고 싶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차가운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다. 그래도 난 이 집에서 더 살고 싶다. 여기가 편하구나. 아들은 설득을 이어갔다. 엄마, 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집은 그대로 두고 저희가 요양원비는 알아서 해결할게요. 엄마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딸이 말을 덧붙이며 마치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다. 솔직히 엄마, 이 집도 너무 낡았잖아요.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새 출발을 하셔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윤경은 분명히 말했지만 자식들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엄마, 이건 엄마만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양원에 가시면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윤경은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며 결국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녀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그러나 자식들이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너희 말대로 내가 거기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가보는 건 생각해 볼게. 하지만 약속해라. 내 집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 내 집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엄마.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집은 그대로 두고 엄마를 위해서만 움직일게요. 윤경은 자식들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니만큼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래.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믿어볼게. 하지만 집은 꼭 지켜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윤경은 한순간 마음이 놓이는 듯 했다. 의심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을 거두고 싶지는 않았다. 며칠 후 자식들과 함께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어색했고 마음은 무거웠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도착한 요양원은 사진과는 다르게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을 풍겼다. 텅 빈 방 안에서 낯선 침대와 가구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다. 자식들은 윤경의 짐을 요양원 방으로 옮긴 뒤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적응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곧 또 올게요. 그러나 자식들의 표정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윤경이 서운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꼭 자주 와야 한다. 엄마가 너희들 얼굴을 못 보면 너무 힘들 거야. 딸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자식들은 그 말을 하자마자 뒤돌아서 차에 올라타 버렸다. 창문 밖으로 멀어지는 자식들의 모습은 윤경에게 더 큰 외로움을 안겼다. 요양원의 첫날 밤, 윤경은 낯선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발소리는 불편하게 그녀의 귀를 때렸고 새하얀 천장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내가 여길 왜 와야 했을까? 윤경은 끝없는 의문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윤경은 요양원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친절한 듯 행동했지만 그녀를 억지로 입원실로 보내려는 의도를 숨기지 못했다. 어머님, 지금 방도 좋지만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입원실로 옮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간호사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시니까요. 윤경은 단호히 대답했다. 난 괜찮아요. 여기서 지낼 수 있어요. 굳이 옮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입원실은 어머님께 더 안전한 환경이에요. 자녀분들도 이곳이 더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윤경은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다.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윤경은 복도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 방 말이야. 어르신 자녀분들이 요양원비를 점점 줄이고 있다던데. 이번에 입원실로 보내기로 한 거 맞지? 응, 맞아. 입원실로 옮기면 방이 비니까 더 비싼 요금을 내는 새 입주자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자녀들도 이미 동의했대. 근데 그 어르신은 아직 모르시는 거지. 당연히 모르지. 어차피 자식들이 결정했다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잖아. 윤경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돈 문제로만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방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날 저녁 요양원 간호사가 윤경의 방을 찾아왔다. 간호사는 서류를 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자녀분들께서 상의하신 내용인데요.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입원실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원실은 더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어머님께도 이점이 많습니다. 윤경은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내가 여기에 들어올 때 자식들이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어요. 난 지금
이 방에서 편히 지내고 있어요. 굳이 입원실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자녀분들께서 이미 입원실 이동을 권유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거절하셔도 자녀분들과의 계약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옮기셔야 할 거예요. 여기서도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윤경에게 어떤 선택권도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윤경은 간호사의 차가운 태도와 뻔뻔한 말투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윤경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는 가운데 식당에서 다른 입주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길한 소문들을 들었다. 식탁 주변에 모인 몇몇 입주자가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이야기는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지난주에 입원실로 옮겨진 김 할머니 있잖아. 그분 결국 퇴소 처리됐다던데. 퇴소가 아니라 듣기로는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병원으로 갔다가 결국 이야기를 하던 노인이 목소리를 낮췄다.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입원실로 보내더니 며칠 만에 그렇게 됐다니. 다른 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여기 요양원 뭐가 좀 수상한 것 같아. 건강한 사람들도 입원실로 보내진 뒤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그럴 만도 하지. 입원실로 보내면 방이 비니까 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 방을 빌려주고 싶을 거 아니야. 윤경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긴장감이 몰려왔다. 소문은 단순한 추측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자신의 방을 비우려는 태도를 보며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정말로 입원실을 핑계 삼아 자신을 쫓아내려는 걸까? 그날 저녁 윤경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직원 2명이 복도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것이다. 그 방 말이야. 자식들이 요양원비를 줄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입원실로 보내버리는 게 맞는 거지. 맞아. 저 방에 새로 들어올 사람은 이번에 계약금도 꽤 크게 넣기로 했대. 그러니 빨리 처리해야 해. 근데 어르신이 아직도 거절하신다면서 내일 자녀들이 다시 방문해서 확실히 설득하도록 하라고 했어. 윤경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자신이 자식들과 요양원의 거래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들은 윤경이 입원실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윤경은 방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들이 단순히 자신을 요양원에 맡긴 게 아니라 그녀의 삶을 이익 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액자를 쥐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키운 자식들의 얼굴이 있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윤경은 액자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결심했다. 더 이상 순순히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었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자식들과 요양원의 음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그녀의 눈빛 속에 번졌다. 그러던 중 요양원 직원이 건넨 한마디는 그녀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자녀분들께서 요양원비 일부를 연체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께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윤경은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불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요양원비는 우리가 알아서 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연체됐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뻔뻔한 어조로 답했다. 엄마, 요양원비도 비싸고 솔직히 엄마 혼자 지내시는데 그렇게 큰 방은 필요 없잖아. 그래서 방을 옮기거나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윤경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너희가 내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는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가 남긴 돈을 그렇게 쓴 거 아니었니? 왜 너희가 더 줄이겠다는 거야? 그러나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우리도 생활이 빡빡해요. 어쨌든 입원실로 옮기시면 비용도 절약되고 엄마도 더 안전하실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윤경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자식들에게 더는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윤경은 우연히 요양원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모든 음모를 알게 되었다. 그 방, 이제 입원실로 옮기면 되겠죠? 네. 자녀분들이 이미 동의하셨고 계약서도 새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새 입주자는 2배의 요양원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어르신은 반대하실 테지만 결국 자녀분들 말에 따를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윤경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방으로 돌아왔다. 자식들이 요양원과 결탁해 그녀를 입원실로 보내고 방을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가격으로 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는 거니? 윤경은 밤새 자식들과 요양원이 꾸민 음모를 곱씹으며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단순히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스스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윤경은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 정수라는 남성을 알게 된다. 정수는 윤경보다 먼저 요양원에 들어왔지만 그 역시 가족들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윤경과 정수는 처음엔 서로의 사정을 잘 알지 못했지만 같은 시간에 정원을 산책하거나 식사 시간을 함께하며 서서히 친밀해졌다. 어느 날 정수가 윤경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거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냥 요양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점 이상하더군요. 윤경은 정수의 말에 놀랐지만 이미 자식들의 음모를 알게 된 그녀는 정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실 저도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제 방을 비우려는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들이 요양원과 거래를 했어요. 제 방을 더 비싼 가격에 넘기려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저도 처음엔 자식들이 저를 위해 이곳에 보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들은 제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했더군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고 결국 제가 여기로 밀려난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수는 단호히 말했다. 윤경 씨,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순 없습니다.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밝혀내야 해요. 자식들이나 요양원이 더 이상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요. 윤경은 정수의 말에 동의하며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정수는 밤마다 요양원의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관리실 주변을 은밀히 살폈다. 요양원의 관리실은 항상 잠겨 있었지만 밤마다 직원들이 교대하는 시간대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 교대 직후 잠시 문이 열려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정수는 관리실 문이 살짝 열린 틈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선반 위에 정리된 두꺼운 파일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과 윤경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했다. 서류에는 현재 방의 입주 계약 변경,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새로운 입주자의 정보와 계약 금액이 적혀 있었다. 윤경의 방은 기존 요양원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새롭게 계약될 예정이었다. 정수는 서류를 몰래 사진으로 찍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며 관리실을 빠져나왔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윤경에게 서류 내용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 보세요. 당신의 방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당신의 자녀들이 동의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군요.
윤경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며 손을 떨었다. 정말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돈벌이에 지나지 않네요. 윤경은 정수와 함께 요양원 직원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엿들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모았다. 정수는 직원들이 자주 담배를 피우는 뒷마당의 벤치를 관찰 장소로 삼았다. 어느 날 윤경과 정수는 직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이제 곧 그 방도 비워지겠지. 자녀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했잖아. 맞아. 그리고 그 방세 입주자는 꽤 괜찮은 금액을 낸다고 하더라. 이건 원장님도 대박이라고 하시던데. 어르신이 반대하면 어쩌지? 반대? 그런 건 상관없어. 자녀들이 동의했으면 끝이야. 어차피 본인들은 선택권이 없잖아. 윤경은 대화를 엿듣는 동안 손을 꽉 쥐었다. 이건 범죄예요. 자식들이나 요양원 모두 나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수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대화를 녹음했으니 이제 그들에게 반격할 수 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해 대화 내용을 철저히 기록해 두었다. 윤경과 정수는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상황을 슬쩍 이야기하며 요양원에서 벌어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그 과정에서 한 노부인은 자신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저도 자식들이 갑자기 저를 입원실로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이상한 점은 자식들이 한 번도 저를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요양원에서는 자식들이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혹시 방 계약이나 요양원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글쎄요, 근데 요양원비가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원장님이 새 입주자들한테 받는 돈이 높아져서 그렇다더군요. 윤경과 정수는 노부인의 말을 통해 요양원에서 자주 벌어지는 패턴을 깨달았다. 자식들의 요청을 빌미로 노인들을 입원실로 보내고 방을 더 높은 금액에 새로운 입주자들에게 계약하는 것이 요양원의 수익 모델이었다. 정수는 요양원에서 오래 일해온 직원 중 한 명인 간호사 수진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수진은 다른 직원들보다 비교적 친절했고 입주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로 유명했다. 정수는 수진이 신뢰할 만하다는 판단하에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 씨,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저희 방과 관련된 계약서나 CCTV 기록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처음에 수진은 당황한 듯 했지만 정수와 윤경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민 끝에 동의했다. 사실 저도 요양원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입원실로 옮기라는 요청이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알아볼게요. 수진은 며칠간 비밀스럽게 자료를 확인한 뒤 계약서와 관련된 요양원의 내부 메모를 가져왔다. 또한 CCTV 기록은 요양원의 외부 보안팀이 관리하지만 그녀는 당시의 방문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확인했다. 그 날짜에 자녀분들이 요양원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계약서도 자녀분들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의 도움으로 윤경과 정수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윤경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해요. 수진 씨, 당신 같은 분이 없었다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윤경과 정수는 확보한 증거를 정리했다. 요양원 계약서, 직원들의 대화 녹음, CCTV 영상 등 모든 자료가 자식들과 요양원의 음모를 입증하고 있었다. 윤경은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자식들이나 요양원이 벌인 짓을 세상에 밝힐 거예요. 정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그들이 벌인 짓을 똑똑히 보여줘야 해요. 윤경과 정수는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요양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정수는 지역의 작은 신문사와 연계된 기자를 알고 있었다. 그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제가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비리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자녀들과 요양원이 공무회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증거가 있어요. 기자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정수가 보여준 계약서 사진과 녹음, 파일, 수진이 제공한 내부 문서를 확인하고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건 대중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곧바로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는 윤경과 정수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을 다룬 기사를 준비했다. 기사에는 요양원의 비리와 자식들이 협조한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윤경은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아요. 이건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기사 발행 후 요양원은 큰 충격에 빠졌다. 사건은 빠르게 지역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확산되었고 요양원 입주자들의 가족들이 항해 전화를 걸어오며 비난이 쏟아졌다. 원장은 긴급히 직원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고 대화는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찼다. 이제 어쩔 겁니까? 입주자들이 대거 이탈하면 우리 요양원은 끝장입니다. 우선 문제가 된 방의 CCTV를 지우고 기록을 조작해야 합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가족들에게는 적당한 변명을 하죠. 원장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대책을 떠올렸다. 윤경을 압박해 기사를 철회하도록 만드는 것. 그는 윤경을 호출해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다음 날 윤경은 요양원의 원장실로 불려갔다. 원장은 평소와는 다른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윤경에게 차를 권하며 말했다. 어르신,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직접 모셔왔어야 했는데 바빠서 죄송합니다. 윤경은 그의 가식적인 태도에 속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신지 아시잖아요. 제가 공개한 일이 불편하셨나 보죠? 원장은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어르신,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오히려 입주자분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가 생기니 안타깝습니다. 윤경은 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오해라니요? 내 재산을 뺏으려고 한 건 사실 아닌가요? 계약서도 조작했잖아요. 원장은 순간적으로 미소를 거두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희 입주자분들은 다들 건강과 안락을 위해 요양원에 오시는 겁니다. 어르신도 여기서 오래 계셨으니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를 공격하면 어르신에게도 좋을 건 없을 겁니다. 윤경은 그의 말이 협박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좋을 게 없다고요? 그러면 당신들은 어쩔 건데요? 원장은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이 그 기사를 철회하면 저희는 입원실로 보내겠다는 요청을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게다가 다른 입주자분들께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겁니다. 윤경은 그의 말을 듣고 비웃으며 대답했다. 철회요? 그게 당신들이 내놓을 대책입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입을 막으려 해도 소용없어요. 원장은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꿨다. 그는 윤경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이걸 모르시나 본데 요양원의 기록과 CCTV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만약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입주자들과 가족들에게 어르신이 요양원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알릴 겁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어르신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윤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원장을 향해 말했다. 규칙을 어겼다고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녀는 정수와 함께 준비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원장은 그 순간 얼어붙었다. 윤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안에 당신들이 계약서를 위조한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입주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려던 이야기도 녹음되어 있죠. 이제 경찰이 들으면 알겠네요. 원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황급히 태도를 바꾸려 했다. 어르신, 그건 오해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경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걸 경찰이 확인하게 할게요. 더 이상 당신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겠네요. 윤경은 원장의 사무실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이곳에서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거야. 이후 그녀는 정수와 함께 모은 자료들을 경찰과 기자에게 모두 넘겼다. 요양원 내부 직원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요양원의 비리와 악행이 명백히 드러났다. 원장과 고위 직원들은 언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윤경이 언론을 통해 요양원의 비리와 자식들의 공모를 폭로한 기사가 발행된 뒤 자식들은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직장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수군거렸고 소셜미디어에는 불효자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식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윤경에게 전화를 걸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망신 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저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윤경은 차분히 대답했다. 내가 망신을 준 게 아니야. 내가 한 행동이 세상에 드러난 것뿐이야. 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화를 냈다. 우린 엄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요양원도 엄마 건강을 위해 알아본 건데 왜 이렇게 뒤통수를 치세요? 윤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건강을 위해서 너희가 내 재산을 팔아먹으려 했던 거 아니었니? 내가 바보 같아서 다 속아 넘어갈 줄 알았니? 윤경의 폭로로 인해 자식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했다. 딸은 형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했어야지. 왜 그런 허술한 계약서를 준비해서 이런 사단이 나게 만들어?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반박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누가 알았냐고. 딸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결국 오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잖아. 사람들한테 불효자 소리 듣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들의 대화는 비난과 책임 전가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로를 탓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몇 차례 다툰 후 자식들은 전략을 바꿔 윤경을 회유하기로 했다. 둘은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윤경을 만났다. 딸은 억지로 눈물을 짜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기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제 우리도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들도 덩달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제발 기사를 철회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대로 끝내자고요. 윤경은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재산을 가져간 것부터 돌려줘.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라도 해봐. 그러나 자식들은 돌려줄 재산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딸은 다급히 말했다. 엄마, 그 돈은 이미 요양원비로 다 썼어요. 지금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윤경은 그들의 뻔뻔함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유가 없다고? 너희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내가 몰랐을 줄 아니?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너희 같은 자식들을 믿었던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요양원을 떠났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좋아요, 엄마. 우리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게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알아서 하세요. 딸은 문을 나서며 어머니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들의 모습은 그저 비겁함과 무책임함 그 자체였다. 윤경은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속지 않아. 내 남은 인생은 너희를 위해 쓰지 않을 거야. 윤경은 정수와 함께 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주변은 푸른 산과 맑은 개울로 둘러싸여 있었고, 작은 텃밭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채소가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고, 정수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윤경은 마당에 심은 꽃들을 가꾸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생긴 것 같아. 정수는 그녀의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경선 씨, 이곳은 당신이 이뤄낸 자유와 평화의 공간이에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윤경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단순히 잊어버리지 않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정수와 함께 요양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법률 상담부터 재산 보호, 요양원 선택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단체의 첫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소외되고 착취당하지 않도록 싸울 겁니다. 제가 했던 선택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단체는 윤경의 이름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널리 소개되었다. 윤경의 자식들은 그녀가 단호히 관계를 끊은 이후 처음에는 오히려 어머니를 원망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꼈다.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들은 윤경의 단체 사무실을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제가 너무 늦었죠.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윤경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나에게 준 상처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진정으로 변했다면 그 모습을 보여줘. 딸 역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그녀는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너무 어리석었어요. 윤경은 차가운 표정을 풀고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가 변하겠다면 그 모습을 오래도록 보여줘.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윤경은 자식들의 태도 변화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진정성을 믿고 싶었지만 지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그녀는 정수와 함께 앉아 말했다. 난 아직도 내가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 그들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준 사랑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다. 경선 씨,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해요.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해요. 윤경의 단체는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녀는 점차 자식들에게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윤경과 정수는 마당에서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있었다. 윤경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야 진정한 해방을 느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결정을 존중하는 삶을.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바로 당신이 찾던 행복일 거예요.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고 윤경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냈다.